영상이 너무 길어 여기서 잘랐습니다. 앞부분은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금성대군 이유는 세종의 6째 아들이에요. 적자죠. 소원황후 심씨의 아들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태조의 7째 아들 이방석이 그 왕자의 난에서 죽었죠. 그래 이제 후자가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계자로 출계를 했어요. 계자가 됐어요. 그러니 금성대군 이유는 세종의 6째 아들이지만은 이방석의 그 계자가 됐다. 그랬는데 이제 1455년에 계유정난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반대를 했어요. 금성대군 이유가. 그랬다가 상령으로 이제 유배가 됐죠. 그리고 4.6 사건이 났을 때 순응으로 이배가 돼요. 그러니까 상령에서 순응으로 다시 귀양을 가는 거예요. 저 경상북도. 그랬다가 이제 단종 복위를 계획하고 일을 꾸미다가 관노가 고발을 하는 바람에 실패해서 처형이 됐어요. 그러면 역적의 가족은 당연히 연좌 처벌이 되거든요. 그러면 금성대군 이유의 부인, 즉 경절공 최사강의 딸은 노비가 돼야 되는 거야. 그 당시 관례로 보면은. 그러니까 역적으로 연좌가 되면은 15살 넘는 남자는 다 사형, 다 죽이는 거예요. 여자는 다 노비로 삼아요. 아들, 뭐 딸, 뭐 부인 할 것 없이 다 노비로 삼아요. 심지어 그 단종의 부인 왕비도 노비로 삼자, 뭐 노비로 내놔라 하는 일이 막 그 왕조실록에 적혀 있어요. 이렇게 역적으로 몰리면은 15살 이상 된 남자는 다 죽이고 15살 이하의 아들과 여자는 다 노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성대군 이유의 그 부인이 된 경절공 최사강의 딸은 세조가 배려를 해서 노비가 안 되고 친정으로 되돌려 보내는 선에서 정리가 됐어요. 근데 저는 그 이유가 그냥 세조가 그냥 그 최사강을 예뻐해서 그런 게 아니고 겹사돈을 워낙 많이 맺어놨기 때문에 왕실에 그 경절공에 그 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 노비가 있고 하니까 아마 그랬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세조실록 4년 1458년 윤 2월 28일자에는 영을 내려서 이전의 아내를 이유의 아내에게 했던 것처럼 여기서 이전은 영풍군이고 이유는 금성대군이에요. 그러니까 금성대군의 아내라는 게 누구냐면은 경절공 최사강의 딸이죠. 그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노비는 관청에서 몰수하게 했다. 그러니까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노비는 관청에서 뺏었다 이 말이에요. 경절공의 딸에 대해서 선처를 해준 거죠. 말하자면 노비로 삼아야 되는데 남편은 사형을 시키고 부인은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선으로 정리를 했어요. 금성대군을 죽이라는 신하들의 상소가 빗발쳤었고 양녕대군까지 나서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양녕대군은 세조의 그 큰아버지죠. 큰아버지죠. 그러고 막 신하들 중에 금성대군의 부인, 그러니 경절공 최사강의 딸을 막 노비로 달라고 요구를 해요. 왕조실록에 다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조 입장에서도 동복아우로 쉽게 죽일 수 없어서 막 몇 번을 이제 하다가 결국은 죽였죠. 그리고 이제 그 금성대군의 부인, 경절공의 딸은 결국은 친정으로 돌려보냈는데 왜 돌려보냈느냐? 겹사돈으로 엮인 그 인연이 작용했다고 봐요. 저는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괜히 제가 리피셜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종실록 15년 1433년 윤 8월 7일에는
처녀 11명을 궁중으로 불러들여 임금이 중궁과 함께 간택했다. 중궁은 왕후를 말하는 거죠. 왕후 심씨. 장차 임영대군 이구의 부인으로 삼기 위해서 간택을 한 것이다. 이보다 앞서 이구의 부인 남씨가 병이 있어서 쫓겨났다. 그러니까 왕자의 부인은 병이 나면 안 돼요. 쫓겨나요. 세종실록 15년 1433년 12월 18일에는 임영대군 이구가 고복례 최승령의 딸과 재혼했다. 고복례는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정사품인데 임영대군 이구가 이미 돌아가신 최승령 경절궁의 장남이에요. 장남. 이분의 딸하고 재혼을 했다. 임영대군 이구는 세종의 넷째 아들이에요. 적자죠. 소원왕후 심씨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제 전부인인 의령남씨가 병이 들어가지고 퇴출을 시킨 거예요. 왕자의 부인은 병이 나면 안 돼. 쫓겨나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경조궁의 손녀 최승령의 둘째 딸하고 재혼을 해요. 그러니까 현재 금성대군의 부인은 고모죠. 이 고모가 손나라 동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조카가 손윗 동서가 됐는 거죠. 참 재밌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금성대군 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친정에서는 조카고 시가에서는 손윗 동서야. 그리고 이제 이 최승령의 딸로 볼 때는 친정에서는 고모인데 시가에서는 손나라 동서야. 근데 임영대군 이분은 신무기 개발 이런 데 많이 기여를 했어요. 그 당시 문종도 그 무기 개발 이런 걸 많이 했었죠. 거기에 많이 관여를 많이 했어요. 세조가 이제 계유정난으로 정권을 잡아가지고 왕이 찬탈을 하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임영대군 이구의 부인, 이분이 금성대군 부인을 처벌 안 하게 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자기 남편이 세조 쪽에 적극적으로 그 동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고모가 금성대군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조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적극적으로 따르는 동생이죠. 동생을 의 부인, 그러니까 제수죠. 제수. 세조 입장에서는 자기를 적극적으로 따르는 제수를 노비로 만들기는 힘들죠. 임영대군이 있고 하니까. 만약에 세조가 금성대군 부인을 노비로 옮긴다 그러면 이구가 임영대군이 뭐라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조선왕실하고 혼맥을 유지를 해요. 임영대군 이구하고 혼인할 당시에 경종궁이 살아있었고 나이가 49세인데 이때 최승령은 이미 사망했어요. 이미 일찍 돌아가신 거죠. 조선 초기 왕실과 혼인한 전주 최씨를 보면은 최사희의 셋째 딸이 세종의 후궁이 돼서 귀인 최씨가 됐죠. 그리고 최상의 장녀가 태종의 다섯째 아들 함령군 부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함령군은 세종하고 배다른 형제죠. 그리고 최사강의 다섯째 딸이 세종의 여섯째 아들 금성대군의 부인이 됐고, 최사강의 손녀가 세종의 넷째 아들 임영대군의 부인이 됐어요. 그 최사강의 증손녀가 공빈이 됐고, 영성군부인 이분은 아까 최승령의 아들 최도일의 딸이에요. 이렇게 혼맥이 막 복잡하게 얽혔어요. 이제 그 경절궁의 그 아들 딸들이 그
혼인한 혼맥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문열공개 전주치시의 마지막 시간으로 경절공 채사강의 두 번째로 그 경절공의 졸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